안녕하세요. 닥터 제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좀 변화가 생긴 어떤 시험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에 실어왔던 그 일본 의사 시험의 어떤 기본 골격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어, 결정을 하는 행정기관은 일본의 후생노동성인데 거기에서 최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일본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뭐 큰 문제 없이 읽으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 관심은 있지만은 아직은 좀 언어에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머리가 어지럽죠. 자,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일단 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출제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출제 기준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은 임상 실습에 의한 경험을 평가하는 과정을 제대로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기지라는 게 뭐냐면은 현지에서는 금기지라는 거는 고르면 안 되는, 의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시술의 행위나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다이너마이트, 그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유효성이 정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당초에 환자의 사망이라든지 불가역적인 장기의 기능 장애 그것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한정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3번 컴퓨터로 이제 시험에 있어서 활용을 하겠다. 무슨 얘기냐? 컴퓨터라고 그러면은 개개의 수험생들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출제가 돼서 다른 일시에서도 수험이 가능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고 단계적인 도입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화시켜서 우리 뭐 토익이나 토플 문제처럼 일단 뭐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날에 우리 시험을 보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그때그때 따로따로 비공개화 시키면서 풀화 시켜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개별화 시키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오스키 오스키라는 거는 이 임상 실습 이후에 실습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임상 실습 문제처럼 변동이 될 것이라고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아마 그 지금 우리 뭐 외국인에 관련돼서도 시험 볼 때는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 횟수 아직까지는 수험 횟수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거는 없지만은 장수생들 양산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문제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키가 공적화될 때는 이행 기간을 결국은 뭐 이것들이 이제 수용이 되게 된다면은 장수생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관련된 제한이 생기지 않을 것이냐. 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 6번에 해당되는 거 이제 우리 같이 외국의 의학부를 졸업했던 시험 어떻게 할 거냐?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수험 자격 인정이라는 그러니까 수험 자격 인정이라는 거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실 일본에서 시험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뭐 WFME 이거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합하게 이런 인증을 받은 그런 학교에 대해서 한정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예비 시험의 대체에 있어서도 이런 CBT라는 걸 보죠. 전국 단위로 의대생들 모여서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다가 오스키, 프레시시 오스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일본어 능력 조사 여기에 대해서도 이 오스키와 그리고 필기시험 수험을 동시에 실시하겠다. 그래서 일본국 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임상 실습에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개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10,000명 내외가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자 수는 약 9,0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합격률은 80대 후반에서 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수험 자격 인정자, 이거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일본 의사 시험을 보게 되는 그 대상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건데 학급의 소재지를 보니까는 중국, 한국. 이 헝가리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내에서 의대 진학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예전에 우리 아마 뭐 필리핀 의대 이런 어떤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일본 학생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이외에 소수 정말로 소수의 그 이외의 학생들 학생들이라기보다는 의대 졸업생들인데 그만큼 뭐 한자에 대한 또는 언어에 대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중국, 한국 그리고 헝가리 학생들,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일본 학생들 이렇게 요 정도의 수치 연간 한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시험 인정은 사실 이거는 5년제 의과대학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보기에는 이 예비시험에 해당되는 그 수험생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코스를 거치는데 그 와중에 거의 뭐 대부분 중국 학생들입니다. 근데 한국 이런 루트로 가신 분이 있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한데 이쪽에 해당되는 건 우리한테는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숫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의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일본의 학생들과 같이 시험을 보는데 그 숫자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 기준을 따로 두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얘기겠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의사의 수요 밸런스가 사실 수급이 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도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이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어떤 외국인 의사들이 진료를 보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수험 자격 인정 이거에 받는 거에 있어서도 뭐 사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세계의학교육연맹 여기에서 졸전 교육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일본에서는 일본 의학교육평가기관 이 잣대를 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학교들의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겠다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예비시험 등에서 CBT와 오스키 즉 이 CBT라는 거는 일본의 좀 독특한 어떤 시험 제도인데 의대생들이 재학 중에 전국 단위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의대생들 거기에 이제 패스를 해야 등급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기존의 어떤 임상실습 시험보다는 좀 틀을 갖춘 뭐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험이 지금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쪽에 해당되는 세대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대체해서 예비시험이나 아마 진도능력시험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용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비시험 이거는 사실 뭐 되게 이제 중국 학생들 그렇게 해당이 될 텐데 1년 이상의 실습 수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런 기준들 CBT나 프리시시 오스키 이거를 적용을 해서 좀 확실하게 임상실습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 나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거의 대부분의 한국 의대 졸업생들이 거치게 되는 이 일본어 진료 능력 조사, 진능지라고 그러죠. 여기에는 뭐 듣는, 말하는, 쓰는, 그리고 읽어서 이해하는, 진찰하는 능력 5가지를 포함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능력에 더해서 태도를 평가하는 시험을 같이 좀 추가를 하겠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뭐 외국인들이 의사로 들어오는 통로를 자기네들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서 좀 조절해 나가겠다. 이런 의도가 많이 보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일본은 워낙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일찌감치 진행이 되지는 않으니까 물론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일단 우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많이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이런 시험을 거쳐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